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세 분과 해볼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케오뉴스 조우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올해 마지막 IPO 대회입니다. LS 머티리얼즈의 일반 청약이 어제 마무리됐는데요. 이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죠. 이 기관 대상 수요 예측 흥행에 이어 개인들의 뭉칫돈도 13조 원이나 몰리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마무리가 된 건지 자세한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네, 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은행 업계에서 업계에 따르면 LS 머티리얼스가 이날까지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11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청약 증거금은 정확하게 12조 7,700억 원 정도가 몰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LS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앞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했었던 수요 예측에서도 수요 예측 참여 기관의 96.32%가 희망 공모 밴드가 원래 4,400원에서 5,500원이었는데 그 상단을 넘게 써내면서 공모가가 6,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원래 LS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구주 매출 비중이 40% 정도라 사실 이게 좀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 이후에 투자 심리가 좀 많이 개선이 되면서 뭉칫돈이 물렸다라고 좀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공모주 청약 시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 꽤 마음에 드는 조치도 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일단 2년 동안 IPO 이후에 2년 동안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거래소 쪽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IPO 이후에도 2년 시점이 도래한 이후에도 자회사를 상장할 계획이 없다라는 내용이 발표됐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상장했을 때 자회사 상장했을 때 LS 머티리얼스 주주들한테 미칠 영향이 좀 컸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공모주 청약 참여한 우리 개인들 굉장히 많을 텐데 1000대 1 경쟁률 넘으면 이거 뭐 한 1억 넣어도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게 되는 거네요. 일단 네네. 네, 일단 증권사들 보니까 가장 많이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베스트였나? 거기가 한 5주 안쪽으로 좀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별거 아니었군요. 네. 어쨌든 LS 머티리얼즈가 어떤 회사인데 이렇게 지금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요거 LS 연말 어떤 산타랠리 요거까지 좀 얘기하면 좀 비약이겠지만 배터리 주도의 산타랠리 기대도 되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뷰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LS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차세대 에너지 저장 관련 기업이에요. 울트라 패커스티라는 UC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S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UC 같은 경우는 이온 리튬 배터리보다 에너지 저장 용량이 매우 적긴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출력이 크다라는 그런 장점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충전 시간도 5분 이내고 그리고 사이클 수명도 한 100만 회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좀 나쁘지 않은 어떤 제품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LS 머티리얼스 이번 상장을 했을 때 확보된 자금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신규 제품 연구 개발의 속도를 낼 계획이다라는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직접 관련돼 있는 품목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알루미늄, 전기차 EV 배터리 부품 관련 쪽이라서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엮을 만한 테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상장 이후에 확보된 자금으로 EV 배터리 시스템 개발 및 제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을 발표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핫한 이게 전기차 배터리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엮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시장의 자체가 테마도 되게 중요한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어떤 에코프로 그룹 어떤 그룹 이렇게 했을 때 그룹별로 예전에는 하나 올라가면 같이 줄줄 따라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에코프로 그룹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제 보시면은 또 상대적으로 처지는 종목들이 항상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 기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예전에 미국으로 봤을 때 테슬라 올라가면 나머지 다 따라 올라갔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올라가도 확실히 실적 숫자가 찍히지 못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뒤로 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목을 선별을 잘 하시되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STO, 우리말로는 토큰 증권 이렇게 씁니다만, 미술품 같은데 조각 투자하는 거죠. STO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 STO 관련주 주가가 연일 들썩이고 있는데, 요게 단순한 테마주로 봐야 할지. 자, 정호진 기자, 관련주 주가 흐름부터 일단 짚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STO 관련주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된 건 지난달 29일부터였습니다. 이날 서울 옥션 블루는 이 금융감독원에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STO 시장이 드디어 개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관련주 주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4거래일 만에 70%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 K옥션의 자회사인 이 투게더아트가 역시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 어제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급등한 만큼 오늘도 주가 흐름이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줄지 여부는 살펴봐야겠지만요. 정말 대단한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STO가 무엇이길래 시장이 이렇게 환호하는 건지 STO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의미부터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우선 이 STO는 아까 조재기 랭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큐리티 토큰, 말 그대로 토큰 증권을 오퍼링, 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토큰이란 단어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나 익숙한 이런 가상자산 쪽이랑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 토큰 증권은 발행한 사람 그리고 이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 간의 이 계약 관계가 명확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한다 이런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광고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뭐 뮤직하우 이런 뭐 저작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죠. 뭐 또는 뭐 미술품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심지어 이렇게 한우에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혁신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관련주 랠리가 시작된 거는 뭐 비교적 최근이긴 합니다만 요 제도화 논의, 요거는 꽤 오래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 STO의 제도화 이야기는 지난 대선 공약부터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뭐 투자계약 증권으로 볼 것이냐,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런 내용이 담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뭐 샌드박스라든지 제도 개선이 예고되면서 이미 시장에선 기대감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이제 또 금융위원회에서 이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통해서 뭐 관련 규율 체계를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이 토큰 증권의 유통 그리고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기관이나 업종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에 이 새로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서 이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했고요. 또 최근에는 뭐 한국투자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이런 주요 증권사들도 이 발행시장 선점을 위해서 일제히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증권업계에서는 이제 이 본격적인 토큰 증권 시장의 개화는 이제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 1분기쯤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제 이 토큰 증권 시장은 향후 이제 또 다른 대체 투자처로 이렇게 각광받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최근에 리포트를 통해서 2024년은 이 금리 불확실성도 있고 또 올해 총선도 있고 국내선 또 미국에서는 대선도 있죠. 이런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불안한 환경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해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STO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 서울 옥션의 매수 창구에서 키움 이 창구 하나가 다른 창구의 물량을 합친 것보다 4배가량 많았거든요. 오늘장도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테마안에서 차별화 양상이 짙었던 2차 전지 업종 이야기 집중 주목해 보겠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BM의 수주 잭팟 소식과 더불어 미국의 IRA법 세부 규정안 발표에 국내 증시 분리막과 전해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2차 전지주는 이 섹터별 차별화 양상이 좀 심화될지 아니면 2차 전지 전반적인 반등을 우리는 다시 좀 기대해 봄직한지 조호진 대표님께 또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는데 오, 네네. 어저께 그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이게 명확해집니다. 뭐냐면은 전해가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셀 기업이라 철순의 삼성 SDI랑 심지어 에코프로는 7%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전반에 걸친 이제 그 확장이라 볼 수는 없고요. 그 어제 나온 이제 FEO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른 나라 기업, 그러니까 사실 중국을 갖다 겨냥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지분 25% 이상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IRA 지원을 배제한다는 것이 핵심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어제 방송에 나왔으니까 알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설령 지분이 25% 안 넘을지라도 만약에 중국 자본이나 중국 기업이 해당 기업의 합작회사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면 또 IRA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전형적으로 그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이 포드인데, 포드랑 테슬라에서 모델 3 같은 경우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 기업에서 철저한 이제 미국에서 배제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드하고 CATL 이슈가 있겠군요. 예, CATL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지분 25% 안 넘어도 아까 말씀하신 그 이슈 때문에. 그런데 다음 달 내년 1월이거든요. 다음 달부터는 전해가 분리막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가 분리막에 관련된 SK IET
그다음에 엔캠 이런 같은 기업들은 어제 주가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엠은 관련이 없는데 왜 그 급등했냐? 에코프로비엠은 아까 말씀하신 데 어저께 이제 삼성 SDI의 대규모 수주를 발표한 것에다 플러스 그러면 이런 미국 기업, 미국 당국이 이렇게 공급망에서 억제를 한다면은 에코프로비엠은 사실은 중국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두 가지 요소가 이제 맞물리면서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사실은 2차 전지 전반으로 갖다 확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어떻게 7%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전해가 분리막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기업이 중국 기업과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 근데 그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 그 중국 기업을 갖다 배제해야 된다면은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제 수혜 기업으로 이제 그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의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기업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포스코 퓨처엠이 어저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이 사태를 갖다가 부식시키기 위해서 중국 기업의 지분을 희석시키고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는 당연히 어떤 각도에서는 이제 그 악재고 어떠한 각도에서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 당국의 정책을 갖다가 그 반영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악재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상증자 한다면 포스코 그룹에서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또 동시에 보시면 좋겠고 2차 전지 전체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제 계속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갖다가 감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하진 않지만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부 정책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II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내년 대선 얼마 안 남았죠.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부에 있는 2차 토론을 참가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발표 안 하느냐? 왜 참가하지 않느냐? 자기는 공화당 내부 경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압도적으로 지지율을 갖다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차기 주자로 자기는 확실하다 보기 때문에 내부 경선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미국 전역 특별히 이제 미시간주나 이제 러스트벨트를 비롯한 그런 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했냐면은 내연 기관차를 내가 당선된다면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I로 다른 맥락, II를 당연히 뒤집겠다고 얘기하고 내연기관차 허용했다는 얘기는 전기차에 엄청난 충격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동시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저희가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어 하나, 멘트 하나 좀 신경 써서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 2차 전지의 반등을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전날의 시장을 보고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어제 조호진 대표님은 전날의 시장을 보고 양극재는 일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전해질이라든지 분리막은 상승의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양극재도 사실은 이 조치만 보면 양극재도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2차 전지 전체로 이제 그 확산될 것이냐 본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주가가 보여주거든요. 에코프로랑 그다음에 삼성 SDI도 2%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2차 전지 전체로 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제가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재고가 너무 많아요. 유럽에서 보조금을 삭감해버리는 바람에 전기차 안 사요. 전기 가격은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트럼프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했다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미국 당국의 발표와 이제 그 중국 기업을 갖다가 2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배제하겠다는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이제 그 부품 업체도 올랐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좀 집중 조명해봤고요. 자, 이렇게 달리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고꾸라진 업종도 있었습니다. 로봇주 소식 확인해 보시죠. 이제 좀 고점에 도달을 한 걸까요? 1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한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어제 로봇주들은 줄줄이 급락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하락에 그칠까요? 아니면 하락 추세에 진입을 한 걸까요? 김선영 대표님. 사실 이게 잘 나가던 업종 종목들이 하루 좀 쉬어주면 급락했다, 뭐 끝났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제가 평소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라톤 하다가 중간에 안 쉬는 경우 없거든요. 어떤 잘 나가는 기업들도 중간에 항상 쉬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있긴 있었죠. 어쨌든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뭐 12거래일 연속 상승한 기업 요즘에 찾아보라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13거래일마다 하락 전환한 이후에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10%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저는 쉬어가는 모습을 기록했다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도 같이 동반 양세를 보인 가운데 정책 수혜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날개를 달았었던 이 업종 자체가 고점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는 평가들을 좀 봤더니 로봇주가 이제 12월 들어서 부진한 원인으로 이제 지난달에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강력하게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는 오히려 주가가 오를 때는 사실 너무 수직으로 빨리 올랐고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너무 빨리 올랐다. 뭐 이거 한마디로 정리될 것 같고요. 최근 우리나라 증시 전반으로 봤을 때 테마주 중심으로의 어떤 섹터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호재가 좀 뭔가 나오면은 주가가 굉장히 동반 강세를 보였다가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좀 집중되게 되면 이게 정말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 업종 주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급등했다가 꺾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죠.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로봇주에 대해서 앞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은 좀 다른 의견을 좀 드려보면은 사실 로봇주의 약세가 이제 일시적이다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제법 많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1월 달에 이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시행되면서 지능형 로봇의 어떤 상용화가 이제 시기가 좀 빨라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12거래 연속 반영이 된 건데 거기에 추가로 연말로 가면서 잘 아시는 대로 국내외 금리 인하 기조가 살살 나옵니다. 기조라기보다는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유례없는 연속 거래 상승이라는 어떤 결과로 이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산업의 전망입니다. 현재 로봇이라는 산업 전체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사실 밝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 전 세계를 가장 많이 두드리고 있는 가장 핫한 이제 테마라고 하면 AI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AI와 엮여 있는 테마 한번 몇 개 골라봐라라고 하면 로봇이 안 엮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봤었던 그런 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영화들도 있지만 물론 영화긴 하지만 사실 로봇과 AI가 엮이지 않을 거다라고 사실 단언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AI에 엮여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라 보고 있는데 단 현재 과일로 치면 저는 아직 좀 덜 익었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밝아서 하방 압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뭐 4월달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이 나온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전반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이제 곧 마련될 것이고 이에 맞춰서 국산 로봇의 어떤 기대, 지원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발전 속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이 됐고 이게 좀 잘못돼서 뭐 사람을 좀 해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좀 발전될 수 있는 구간이 좀 많긴 한데 그만큼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게 법적 근거도 빨리 좀 마련이 돼야 되고 정부가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원 같은 책도 좀 본격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것까지 같이 보셔서 생각해 보실 때 현재는 아직까지는 모멘텀 투자 수준에 이제 불과하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는 또 오는 6일 보호예수 44만 주가 물량이 해제되는 만큼 오늘도 변동성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게임 관련 이슈를 우리 정 기자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뉴욕에서 이제 42,000달러 돌파를 했죠.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위메이드 그룹주의 주가 상승세와 연관이 있다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5,500만 원 선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코인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이 유메이드 그룹주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추이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 유메이드의 주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 기간 33% 상승했고요. 또 유메이드 맥스 그리고 유메이드 플레이 역시 같은 기간 20%, 1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이 유메이드 상승 탄력의 배경으로 이 위믹스 코인 가격의 이런 상승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위믹스 가격 약 45% 가까이 뛰었습니다. 발행한 코인 가격과 그룹의 주가가 연동이 된다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이 위믹스가 이 위메이드가 주력하고 있는 지금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도 이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월급이나 뭐 이런 배당금으로 전부 이 위믹스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22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총 규모가 13억 6천만 원어치나 달합니다. 그만큼 이 장영국 대표도 이 블록체인 산업의 진심이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위메이드는 위믹스 발행 이전까지만 해도 중소 게임사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믹스를 이렇게 발행을 하면서 게임에 접목하고 그러면서 소위 대박이 난 건데요.
위믹스는 이 위메이드가 출시한 게임 그리고 이 플랫폼 안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냈던 이 미르4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면서 월 접속자 62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위믹스는 또 게임 속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위메이드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최근에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위믹스가 장내에서 이 거래소에 매각한 이런 금액이 총 2,89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위메이드는 이 위믹스 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생태계 확장이다 이런 목적으로 지금은 위메이드 플레이인데 당시 애니팡을 개발했던 게임사 썬데이 토즈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인 덕분에 이제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다는 얘기인데 본업은 게임이죠. 본업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올해 출시한 신작 게임 나이트크로우가 지금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으로 해서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5월엔 1위를 기록했고요. 지금까지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모멘텀으로는 이 위메이드의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11월 지스타 현장에서 이 미르 시리즈에 대한 이 중국 판호 발급 이 자신감을 굉장히 밝혔는데요. 연내 미르-M 그리고 미르4의 이 출시를 위한 퍼블리셔를 선정하고 이 내년도에 이렇게 출시하겠다, 중국 시장에 출시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선 중국 시장에서 이 미르 IP 선호도를 고려할 때 미르4 같은 경우에 최소한 일매출 10억 원 이상은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고 있고요. 또 이 신작 출시들이 앞으로 남아있다 이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이트크로우의 이 블록체인 버전을 탑재한 이런 글로벌 버전이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또 북유럽 신화를 이렇게 모티브로 하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라는 신작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4분기 영업 적자는 불가피하겠지만 이 내년에는 신작 출시 그리고 로열티 매출 등을 통해서 이 연간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한 번 42,000달러를 돌파한 만큼 오늘도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주가 추이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7월 저점에서 무려 62%나 급등한 종목이 있어 시선을 끌죠. 바로 CJ 대한통운인데요. 지금 국민연금이 CJ 대한통운의 주식수를 또 확대를 했다고요, 조호진 대표님. 예, 한 2만 주 정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확대한 것에 대한 의미는 이제 당연히 국민연금이 지분을 투자했다는 것은 중요한데 근데 심지어 지분율을 1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시 규정은 5에서 10%, 그다음 10% 넘으면 이제 그 다른 구간으로 이제 그 규제를 하는데요. 5에서 10% 사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가 변동할 때만 공시하면 되지만 10%가 넘으면 이제 공시 규정이 많이 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CJ 대한통운을 갖다가 지분을 10% 이상 투자했다는 것은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미래가치 높게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꾸준하게 지분을 조금씩 늘려 결과로 CJ 대한통운의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CJ 대한통운의 주가가 오른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CJ그룹 전체에 대해서 되게 시장에서 불신이 컸습니다. CJ가 심지어 CJ 자체도 안 좋고 CJ CGV가 엄청난 유상증자를 하면서 CJ그룹에 대한 불신이 컸는데 이것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CJ는 그 올리브영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CJ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CJ 전체 그룹의 전반적으로 그 7월을 저점으로 해서 많이 올라간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CJ 대한통운이 예전에 네이버랑 같이 이제 그 협작 그 지분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이커머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잘 팔리면은 CJ 대한통운도 역시 이제 일정 이상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알리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알리바바 그룹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에서 직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의 그 알리익스프레스를 CJ 대한통운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주가에 큰 모멘텀이 생산되는데 어저께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발표를 보면은 그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그 CJ 알리바바의 그 배송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이 CJ 대한통운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